$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땅, 돈, 힘이라니요. 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네요. 힘. 우리 여돈 앵커가 직접 다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살짝 발 들고 있는 지정학종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땅 좋아하고요. 아니 어차피 이름에 돈도 들어있고. 예, 그렇죠. 여돈 할 때 돈. 예, 그 다음에 또 힘. 예, 힘도 있고. 땅도 좋은데 아마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렇죠. 땅, 돈이 뭐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키워드들로만 된 책이라서 저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 좀 광고 보면서 혹했던 거는 이게 가장 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땅, 돈, 힘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물머리 한태경 이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여기 근처를 많이 산책을 하고 계시던데. 네, 제가 자는 시간이 원래라서 다들 그렇죠.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할 때는 그때 한 5시 이때는 일어났었는데 이제 개발자 지금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밤에 더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밤에 집에서 코딩하다가 이제 늦게 자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 근처에는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어슬렁어슬렁 하셔서 보니까 이사님이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주식시장의 패턴을 분석해 주시는데 이 앞에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재미로 보는. 어떻게 의미는 없나요? 재미만 있나요? 의미가 일부 있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이제 앙드레 코스토라니 책이 이제 국내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쵸. 근데 1권에 무슨 내용이냐면 기술적 분석 믿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네, 앙드레 코스토라니 님은 어찌 보면 제 투자 멘토. 저는 항상 이제 힘들 때마다 그분 책을 보는데 그게 사실 3번째 책까지 있거든요. 2번째 책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3번째 책을 제일 안 보시는데 실전 투자 강의라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거였는데 거기서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신뢰하진 않는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진 않는다라는 되게 희한한 멘트를 하셨어요. 무시하진 않는다.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수라는 게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하진 않는데 기술적 분석에 굳이 반해서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보조지표로 항상 사용을 한다. 네, 본인이 1권에서는 자기가 쓴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라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에서는 유명하죠? 그 책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인터뷰에서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혹시 할까봐 그런 멘트를 했던 거고 기술적 분석에 굳이 반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올지 말지 모를 때 우산을 드는데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나오는데 굳이 우산 들기 귀찮다는 이유로 안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네, 평소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좀 말을 하면 이제 점을 쳤는데 너 오늘 밖에 나가면 죽어. 이러면 또 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굳이 내가 지금 밖에 나가야 될까? 약간 이런 없는데 만들어서 나가진 않죠. 그런 정도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아예 등한시해야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저도 이제 그 멘트에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원래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공식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객관적인 것 같고 하는데 조금 자의적인 해석도 좀 들어가고요. 기술적 분석은 저는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옵션 트레이딩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2008년이잖아요. 2008년에 이제 콜옵션 투자를 했으면 거의 이제 말도 못하는 손실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주로 하다가 네. 그 코스토라 책의 내용이 떠올라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했는데 책을 한 10권 정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엘리엇 파동 이론 그러면 이 파가 이게 지금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헤드 앤 숄더 패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냈던 게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심플하게 가자. 무슨 뜻이냐면 그림 찾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림 찾기가 뭐죠? 그림 찾기라고 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간의 주가의 흐름이 있죠.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선. 그러면 과거에 그 선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때가 시기가 언젠가 있었겠죠. 그 시기를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찾아주자. 아, 그럼 비슷한 패턴이 언제 있었고 그 시기에는 어떤 이슈와 경기 상황과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패턴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시기를 찾은 다음에 그런 시기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찾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과거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지금이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를 좀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심플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 그림 찾기다. 근데 이론은 되게 심플했는데 구현하는 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비슷한 게 어떻게 찾으시는지 이게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으로 찾는 거잖아요. 사람이 찾게 되면 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비슷하잖아. 비슷한데 이게 지금 얘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들이 이제 그 딥러닝이나 이쪽 계열에서 그 이미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법을 이제 그때 배우고 조금 더 심플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찾아오셨죠?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먼저 뭐 볼까요? 국내 주식?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WTI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이제 좀 볼 텐데 좋네요. 궁정도 보고 한 번씩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아침부터 이렇게 작은 거 보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네, 장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SP200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날짜가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날짜입니다. 2월 3일. 2019년 1월 8일, 2018년 12월 25일. 2019년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오면 꽤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차트가 그려지는데 이 차트를 또 확대해 볼게요.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최근 1년간의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방금 제가 클릭한 2019년 1월 8일자가 요 날짜가 2019년 1월 8일자 마우스 잘 보세요. 요 날짜가 19년 1월 8일이고 여기 1월 9일부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비슷한 게 2019년 2월 5일 자도 조금 더 갔죠. 옆으로 가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런 걸 이제 10가지 정도를 찾아주는데 중요한 건 이 차트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통계적으로 지금 10개를 제가 찾아줬는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W1이 향후 1주 수익률, W2가 2주, W3 3주, M1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향후 1년인데요. 1주 오를지 내릴지 반반. 2주간은 30% 정도면 이제 70%의 확률은 떨어진다. 3주 한 달 가도 한 40, 60%, 2달 전까지 괜찮다가 1년 정도 가면 6개월 정도 가면 이제 한 40% 정도 오른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60% 정도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당시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0.5%였다 과거에. 라는 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패턴이고요. 그 흐름을 이제 밑에다 차트로 전부 다 그려놨는데요. 빨간 선이 이제 이 날짜를 클릭하면 그 날짜에 그 이후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위에 많은지 아래에 많은지를 보면 되는데요. 위에 많아요. 위에 많죠. 많아 보이시는 게 이게 1년 차트입니다. 보면은 이제 1년을 보면 위가 많은데 한 요 중간쯤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 거죠. 요때가 한 3개월, 요때가 한 6개월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라고 예를 봤을 때 이제 지금이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1년 정도 후에는 지금 70%로 3% 그 수익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1년 지금 매수해서 1년 들고 있으면 어쨌든 70%의 확률로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 확률이 적중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이 날짜가 좀 달리 나왔죠. 근데 이제 2006년이랑 비슷하다고 나왔고 그 당시 이제 흐름이 2006년
차트 많이 비슷하죠. 네. 이런 걸 찾는데 문제는 이제 2019년 2월 5일에 한국에도 있었는데 나스닥에도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온 애들은 꽤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분명히 차트의 모습이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이제 우하향하는 네. 모습이었고 1년간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네. 느낌인데 공교롭게도 2019년 2월 5일에는 났죠. 한국은 떨어지고 미국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2019년 2월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좀 더 많죠. 그러네요. 이미 한 3주 뒤부터 이제 한 80% 그리고 1년 뒤에는 약 80% 정도 확률로 요게 이제 차트를 올라간다. 밑에 거를 이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이쪽이 많죠. 위에가 많네요. 요때는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요때가 딱 두 케이스가 2008년 2월 26일. 네. 요때 보시면 이제 차트가 그쵸. 비슷하지만 끝없이 떨어졌고. 꺾이죠. 그럼 이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이 금융위기랑 비슷한 거냐? 네.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어떤 시기에 일이 있었던 있었나. 뉴스를 같이 보는 게 훨씬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야지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니케이 차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항생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니케이를 보셔도 되고 항생 차트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데이터가 네. 지금 오늘 시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맞습니다. 기준으로 맞습니다. 해서 찾는 거군요. 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19년 2월, 2019년 1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2월 26일.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많이 겹치게 지금 생성이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반반이다. 솔직히 잘 반반이다.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일본이 더 어지럽네요, 우리나라.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고 달러까지. 네. 달러의 과거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과거 딸이 몰랐는데 네. 공교롭게도 시기가 2018년 2월 12월 25일. 이때도 이제 달러가 많이 올랐었고요. 네. 2019년 2월 26일이 또 걸렸습니다. 2019년 1월 29일도 또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한국 인덱스 그리고 미국 인덱스 달러가 2019년 초반에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겹쳤고요. 겹쳤네요. 네, 그거를 제가 PT에 살짝 정리를 해왔는데요. 잠깐 보시죠. 요게 이제 코스피, 나스닥, 니케이, 항생, 달러 인덱스가 공교롭게도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일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9년 1월에서 2월 기간, 자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이게 2019년 1월 23일인데 연준 자산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18년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제일 나왔던 이슈가 지금과 비슷한 테이퍼링 이슈가 좀 그러네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한 가지 뉴스가 또 뭐가 있냐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낸 일본 주식. 그 당시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애플 쇼크. 네. 애플이 6년 내 최대 폭락을 했고 주식 맞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맞아요. 저때 그랬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테슬라 주가도 6.8% 급락을 했었던 네. 게 그 당시 이제 2019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저 당시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분할 전 가격이 제가 290달러 RTX 200 나올 때였다가 12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시기에 128달러 반토막이 넘게 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버티다가 버텼죠. 끝까지 버텼는데 비슷한 느낌이 약간 드시죠. 뉴스랑 그러네요. 이런 게 마지막 뉴스는 더 놀랍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밀착하고 있다. 그리고 11년 만에 뒤집힌 미국의 수익률 곡선 혹시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닌가. 지금이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됐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저 당시에도 비슷한 뉴스는 사실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 캠피셔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어떤 말이 있냐면 제일 비싼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투자자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그때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같다고 가정하는 게 네 투자를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캠피셔 님의 이제 멘트였는데 사실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맞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미국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요거 보면 그림을 보면 예, 이 상태로 만약에 이게 반복이 한다면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요.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를 이제 잠깐 보이겠습니다. 유가의 가격은 사실 네. 가격 지표로만 보면은 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 네. 과연 또 어떤 시기야 맞물리나 보면 항상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시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가는 특히나 금융위기 때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금융위기 때 이제
유가가 거의 100달러를 넘어서 140달러까지 이제 치솟았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제 더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떨어진다. 유가는 1년 투자했을 때 성과를 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5년 밖에 없었고요. 하기에는 퍼센트가 너무 낮죠. 그러면 거의 100%의 확률로 1년 정도는 오를 확률이 없다. 네. 1년을 보였을 때 문제는 뭐냐면 6개월을 잘 보시면 네. 이게 43%, 36%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시기죠? 요 패턴이 요때가 2007년. 2007년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나기 좀 전인데요. 그때는 한 43.6에서 36.5%로 수익률이 되게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토막이 나거나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추세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흔치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아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처럼 이 기술적 분석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도 굳이 반해서 투자할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인버스를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데 지금 유가를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는 한번 좀 생각해요. 특히나 내가 이걸 투자 기간을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 상황인데 투자를 해야 될까? 차트가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다음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주식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지만 2019년 2월 5일이 계속 뜨니까 이걸 한번 떠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버튼을 누르면 그 당시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이 나오는데요. 저거 놓고 가시죠 프로그램을. 기증하고 저 가시죠. 얼마예요? 그 당시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테슬라 128% 그리고 AMD, 램리서치, 애플, 메카도 리브레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IT 메르카도 리브레. 아르헨티나 아마존 같은 회사고 익숙한 이름들이 엔비디아도 있고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네. 이런 기업들이 2019년 그 당시에부터 이후 1년간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고요.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크래프트 하인즈, 바이두, 월그린 약간 이런 느낌은 이제 소비재 쪽 좀 가까운 기업들이 안 좋았던 거고요. 섹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2019년 2월 5일에 기준으로는 이게 테슬라가 들어있어서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좋았고요. 가장 안 좋았던 섹터는 에너지 관련 섹터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화학, 정유화학 쪽이 이제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이 이제 수익률이 좋았냐고 보면 요건 이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TTL, CPS라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이 최근 5년간 우상향했던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주당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실제 들어온 현금이 많은 게 트렌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해석하기 좀 쉬운 게 RPR이라는 건 R&D를 좀 많이 지출하는 기술주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죠. 시총 대비 R&D를 많이 지출하고 여기 RDSR이라는 건 매출액 대비 R&D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당시에 좀 안 좋았던 회사들 스타일은 뭐가 있었냐면 BPR 이거는 이제 PBR의 역수. 그러니까 가치주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치주가 되게 좋고 저도 사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019년 2월 5일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PBR과 함께 저퍼주, EPR이 그리고 로우볼, 볼라틸리티가 좀 작은 종목들이 원래 히스토리로 길게 보면 되게 성과가 좋은 주식들인데 2019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자, 이것만 보면 이제 하나의 시기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전체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봤어요. 이 지금 보시면 이제 10개의 총 시기가 다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돌아가는데 조금 걸립니다. 혹시 뭐 전체 시기니까 걸리겠죠. 네, 전체 시기고 잠깐 종목 리포트를 보여드리면 그 당시 전체 시기, 그러니까 2006년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 시기에 대한 건데 2006년에 그러면 되게 굉장히 과거 얘기잖아요. 그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은 블랙베리, 아마존, 요즘은 잘 모르는 회사들 많죠. 애플, 엔비디아도 잠깐 2019년에도 좋았었고 애플, 엔비디아는 지금도 네, 그 지금이라기보다 2019년에도 좋았고 2006년에서조차도 사실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좋았는지를 전부 다 봤더니 수익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10개의 기간 중에 전부 다 올랐었던 애들. 10개의 기간 중에 전부 다 올랐었던 기업이 100%도 있어요. 네, 부킹홀딩스 이런 회사들인 거고요. 그 외에도 한 80% 정도 확률로 좋았었던 기업이 아마존, 퀄컴, 알파벳, KLA,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게 익숙한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 애플 이전 회사들이 이제 80%의 확률로 좋았었던 거고요. 수익을 거의 못 냈던 애들이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
나쁜 건 투자 안 하는 회사들이니 다행이네요. 네, 나쁜 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애플 이런 것들이 부킹 올리스가 100%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사님 네. 이렇게 쭉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 네. 결론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1년으로 봤을 때는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네. 상승 확률이 뭐 그게 퍼센테이지가 낮긴 하지만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럼 저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은 뭐 여전히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향후 1년간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다라고 지금 이제 데이터는 말한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과연 그때와 같을까 다를까는 네. 이제 제가 우리가 1년 뒤에 판단해야 다시 되는 방송에 거죠. 나와서 1년 뒤에 나와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아니었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확률대로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 2019년 굉장히 긴 시간의 텀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비슷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당시에도 금리 인상 이슈라 양적 축소 이슈가 있었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1년 정도는 그래도 그 당시 이제 기술주가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은 마음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금리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주 특히나 성장주 중에서도 그 지금 많이 올랐던 애들은 당연히 안 오를 것 같고 기분은 그랬었거든요. 기분도 그랬었고 그랬을 것 같았는데 데이터가 전혀 저랑 제 예상과는 반대로 나와서 저도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데이터가 제일 좋을 때가 제가 생각한 상식을 좀 반전시켜 줄 때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여기 출연하려고 한 3일 전에 이제 그냥 봤었던 걸 만들어 놓은 기능이긴 한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제가 아니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제 예상과 반대로 나니까 저도 약간 조금 황당했지만 이거를 그래도 무시하진 말자. 그쵸. 제가 아무리 그런 걸 좋아하더라도 너무 무시하진 말자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돌려들 얘기했지만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1년 정도는. 야, 이거 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처럼 주목구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림을 찾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기업도 실적이 좋은 기업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존재하면 네. 패턴이란 건 존재하니까요. 네. 과거에 비슷했던 패턴을 이제 찾는 거는 다 가능하죠. 이것도 저랑 같이 동업을 좀 제가 저는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동업하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너무 전에 좋아서. 이제 비 올 때 네. 비 올 확률이 오늘 7-80%라는데 굳이 우산을 안 들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 네.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모르는 과거의 패턴, 과거의 흐름을 보고 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뉴스들이 겹치면은 굳이 이제 모험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자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이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무셔야 돼 수면 시각에 그렇죠. 이렇게 또 함께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그림 패턴이라는 주제로 뭐 재미로 봤다고 하지만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물머리의 한태경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